우리가 경제 생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권 아나운서님도 2026년 1월 1일 앞두고 보신각종 땡 칠 때 네. 아,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지 1년 계획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계획 세우셨어요? 26년 1월이에요? 네. 그초라고 해놓고 사실 생각이 안 드는데. 시집 가야지. 시집 가야지. 뭐 이런 생활?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 올해는 적금을 얼마 하고 뭐 네. 집을 돈 잘 모아야지. 집을 옮겨볼까? 네. 뭐 어떤 분들은 꼭 취직해야지. 차 바꾸자. 뭐 건강을 하자. 영어를 배우자. 이런 다양한 계획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 모든 정부, 심지어는 큰 손들, 소위 말하는 큰 손, 글로벌리한 자금들도 다 사실은 2026년을 설계하기 전에 연간 단위 자금 플로어 계획들을 다 세워놓고 새해를 맞이해요. 네. 근데 계획을 그냥 세우나요? 아니죠.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한 매크로 전제 지표들이 있어요. 미국은 금리가 이렇게 될 거야. 네. 한국은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될 거야. 뭐 프랑스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뭐 영국은 어떨 것 같아. 브라질 채권은 어떨 것 같아. 라고 하는 다양한 지표들을 전제 사실로서 어느 정도 확정해 놓고 경제 계획을 세우고 네. 그에 따라서 1년 자금 운용을 하고 정부도 정부 살림을 합니다. 네. 중앙은행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코어 중에 코어가 뭐냐면 미국의 금리예요. 이거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기준이군요?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2026년을 살아가는 계획 중에서 코어 중에 코어예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예측했게요? 2회 인하를 예측했어요. 뭐 다소간에 1회가 되지 않을까? 네. 금리 2회 인하. 아니야. 심하면 3회까지? 뭐 그거는 개인적으로 다르지만 지금 상태로는 택도 없네요. 택도 없는 얘기죠. 진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2회 인하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미끄럼틀 위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린 쑥 내려가기만 하면 돼요. 내려가자 2번 쑥 이렇게 타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이게 2단 미끄럼틀이냐 뭐 네. 1단 미끄럼틀이냐 재밌게 3단까지 갈 거냐는 모르겠지만 미끄럼틀 위에서 내려가자라고 올해를 잡아놓고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금리 경로 예측이라고 그래요. 아, 뭐 어려운 금리 말이 경로 아니에요. 예측. 경로는 뭐예요? 길이에요, 길. 예. 금리는 저길로 간다. 네. 이렇게 예측하고 올해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했죠? 10년물이 올라갔대. 네. 2년물도 어제 다시 3점 몇이래. 네. 다 올라간다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예요? 경로가 다 틀어졌어요. 그렇네. 내려가기만 해. 얼마나 재밌어? 라고 쓱 내려가는 미끄럼틀 기울기가 이렇게 예상했는데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건 네. 놀이기구가 바뀐 거예요. 네. 뭐 정글짐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는 기구로 바뀐 거예요. 음. 편안하게 내려가려고 하다가 네. 사다리 타기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갑도 껴야 될까? 보호대도 해야 될까? 저는 다른 상황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금리 경로가 이탈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음. 이게 지금 세계 경제에 주는 후폭풍이 커요. 음. 왜? 아니 뭐 미끄럼틀 타려고 그러다가 사다리 타면 되지가 아니고 사다리 탈 준비를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띠 졸라맬 준비를 하질 않았는데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다리 잘 타는 사람도 나오겠지만 장갑 준비 못한 사람, 다리 아픈 사람, 그럼요. 뭐 내려갈 줄 알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온 사람들은 못 올라가요. 보호 장비가 없어요. 어딘가는 반드시 터집니다. 예. 금리 인상으로 피벗이 되는 순간 다 터져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 이란 전쟁이 촉발한 지난주 이번 주 뭐 48시간 뭐 5일간의 휴전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넘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경제는 네. 지금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이 경로가 이탈될 것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초미의 관심사겠네요. 이게 더 중요한 네.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올해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라고 전망하는 전망치가 있어요. 네. 예, 패드워치가 있는데 당초에는 인상이라는 전망은 아예 없었어요. 빵이에요, 빵 프로. 그러니까 2회나 인하할 거라고도 했으니까. 지금 30%까지 올라갔어요. 인상론이 인상도- 30%. 와. 인상도 가능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전망이 30이 나왔어요. 예. 만약에 종전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만약에 종전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고 이 전쟁이 장기화 된다면 장기화되고 뭐 이란에서 뭐 꼭 정유시설이 타격되고 뭐 담수에서 이런 문제가 혹이 안 생기더라도 금리 경로가 이상하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는 이게 더 폭탄이에요. 우리 전쟁 일으키는 그 가슴 아픈 얘기들은 정말 중요하지만 네. 경제적 폭탄은 금리 인상 폭탄이에요. 자, 금리 인상이 가져올 첫 번째 폭탄, 만약 가져온다면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폭탄은 전 세계가요? 아니면 전 세계에 일어날 미국? 어마어마한 불확실성입니다. 아무도 예측 못한 새로운 세계예요.
너 올해 뭐 할 거야? 너 올해 뭐 할까라고 서로 다 약속했던 것들이 다 틀어져요. 갑자기 코로나가 터진 것처럼. 그렇습니다. 네. 그럼 갑자기 권민정이 집에 나갈지, 큰 딸은 들어올지, 막내 아들은 알바하러 갈지, 아무도 누가 뭘 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예측 바뀌어요. 불가능.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불확실성. 네.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가장 큰 문제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예요. 하고 많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도 네. 올해 적어도 금리 인상한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하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외국계 리포트이긴 합니다만은 한국도 여차하면 인상할 수 있다는 리포트가 일단 나왔어요. 아, 그것도 주된 그럼 예측은 동결이었어요. 네. 예. 2회 인상 리포트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2회 인상. 예, 예, 충격이죠. 예, 충격적이네요. 그대로 될지 안 될지는 미정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까지도 아. 예, 이런 영향이 올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지금 우리가 평소 이런 전쟁이 안 났으면 뭐 반도체 좋아요 뭐 이런 얘기 막 하다가 네. 가끔 안 좋은 뉴스 했을 때 우리가 무슨 얘기했냐면 AI 거품 혹시 뭐 버블론 좀 불안불안한 건 어때요? 이런 얘기 우리 가끔 했잖아요. 네.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질지도 몰라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메타니 구글이니 이런 큰 회사들은 지금 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렇죠. 투자가. 그나마 걔네들은 돈이 많아요. 네. 그리고 뭐 빚을 내던 유상증자를 하던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조금 못 미치는 나머지 있는 그 수많은 회사들도 지금 다 AI에 매달려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겠죠. 있어요. 예. 근데 그 조금 밑에 있는 회사들은 네.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냐? 그래서 은행을 가는 거죠. 그래서 네. 똑똑똑 돈 주세요. 그랬더니 대출해 주세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전데요. 처음 보는 분인데요. 니네들한테는 은행 문이 높아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해서 은행을 못 넘는 회사들이 있죠. 네. 미국이 특히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 관련한 리스크 저기가 좀 세졌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쉽지 않은 않군요. 회사들이 많아요. 예. 그럼 걔네들이 AI 안 하고 끝낼 거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를 치면 이금융권 같은 느낌으로 네. 다른 데로 돕니다. 네. 어디로 돌았냐면 사모펀드로 돌아요. 아. 펀드 회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안 꿔주니까 네가 꿔줘라. 이자가 높지만 그래도 꺼주겠니? 그렇지. 예. 그럼 이제 펀드가 이렇게 얘기하는 너 뭐 있는데 땅이 있어? 오케이 담보 가지고 와. 너 뭐 있는데 기술? 오케이. 너 뭐 있는데 주식? 오케이. 이거 받아요. 네. 그리고 대출해 줄게. 네. 그렇게 해서 사모대출이 많이 나갔어요. 사모대출이 나갈 때도 금리가 적용돼요. 아. 그런데 지금 미국발 금리 인상이 만약에 가시화되면 큰 회사보다는 작은 회사들이 이 사모 시장을 건드렸던 회사들에게 상환 압박이 커져요. 타격이 크겠네요. 그러면 개 중에 부러지는 회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있겠네요. 그죠? 네. 예. 안 그래도 수익도 못 내고 있고 네. 지금 돈 더 내야 되고 지금 계속 한창 투자할 한참 시기인데 투자해야 될 텐데 아직 벌지도 못하고 예. 있는데 이자까지 올라가 나 못 내. 이렇게 해서 부러지는 회사가 간혹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그 금리 인상이 파산하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아니요, 이제 요건 약간 있는 글로벌이야. 아, 글로벌한 글로벌? 상황이에요. 예. 요게 이제 두 번째 핵폭탄이에요. 네. 금리 문제가 가지고 첫 번째 핵폭탄 그냥 대규모 불확실성, 네. 경로 이탈. 네. 두 번째 사모 대출 불안이에요. 네. 예. 사모대출 불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이제 더 큰 핵폭탄이에요. 이른바 S의 공포. S의 공포? 네, S가 뭐예요? S 수진이 이게 아니고요. 수진이. 네, 네. 농담해봤습니다, 여러분. 예. 너무 스태그- 지금 심각하니까 네. 이야기가.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아 스태그플레이션. 네, 야. 뭐냐면 경제계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요. 오죽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을 말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수준이라고 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단어예요. 정말. 예, 뭐냐면 추워 이불 덮어 그러면 돼요. 너무 더워 해열제 먹어. 병이 쉬우면 진단도 그래도 있어요. 그런데 추웠다 더웠다 옹탕냉탕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해서 제대로 된 처리 제대로 된 처치가 난망한 병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네. 뭐냐면 물가가 오르는데 네.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최악이에요. 네. 양극으로 가. 예,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 일단은 물가가 올라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유가발 불안이 시작됐잖아요. 시작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 물가 오르고 뭐 오르고 뭐 오르고 자동차 물가 오르고 뭐 오르고 해서 물가가 올라요. 네. 물가 올랐네. 네. 올랐어요. 그럼 물가 오르면 뭐예요? 금리를 써서 물가를 내쳐야 돼요. 네. 그러니까 고금리를 쓰면 돼요. 네. 자, 그런데 물가가 오르는 원인은 두 가지예요. 보통 공급단에서 오르는 경우가 있고 네. 수요단에서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수요단에서 오르는 건 이거예요. 물건이 하나야. 근데 여기 커피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권 아나운서하고 나하고 같이 먹으려고 그래. 내놔 서로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더 비싸게 사야지 하다가 네. 수요가 많아서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수요단이 촉발한 물가 상승이에요. 네. 근데 반대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원래 하나씩 잘 먹고 있었는데 공급이 줄어요. 네. 우리의 수요가 는 게 아니고 네. 커피 만드는 사람이 물건을 못 내요. 네. 커피 값이 귀해져요. 네. 이게 공급 축소에 따른 유가죠. 네. 공급단에서 오르는 물가 상승이에요. 네. 이게 더 고질병입니다. 근데 지금 공급단 상황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죠? 아, 유가가 오르면서 기름 자체가 부족해서 생기는 네. 공급단에서 생기는 물가 상승이에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라도 금리는 올려야 돼요. 근데 수요단에서 생기는 거는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조금 잡으면 낮추면 되는데. 네. 그냥 다시 평시로 돌아갈 수 있어요. 네. 근데 공급단에서 생기는 거는 금리를 조절해서 못 쓰게 만들어도 네. 물건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당장.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물건 못 구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경기 침체가 와요. 경기 그러니까 침체. 물건은 오르고 물건 값은 올라서 인플레는 써야 되는데 경기가 다 떨어지는 경기 침체가 와버려. 네. 물건 값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경기 침체가 올 때는 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어야 돼요. 근데 지금 뭐예요? 인플레잖아요. 네. 인플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렸는데 경기는 침체야. 야. 돈을 풀려니 물건이 올라가 있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해열제를 주자니 춥다 그래. 그렇죠. 이불 주자 그러니 덥다 그래. 네. 해결이 어렵죠. 어렵네요. 이게 S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이 잘못하면 오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이제 아까 우리 광고 전에 했던 건 요 최근에 일어났던 전장 뉴스고 네. 오케이. 앞으로. 한 2, 3일 집중해서 보자 이거지. 오케이. 그거 이제 넘어가자. 그래서 넘어갈 때가 아니다. 2부 우리가 금리를 봐야 되는 이유가 이거다. 네. 뭐냐? 세계적으로 세워놨던 이 경제의 경로가 다 틀어질 수 있다. 네. 두 번째, 사모 신용 관련해서 불안감에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 네. 세 번째, 만약에 자칫 더 잘못되면 심해지면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적어도 온단 말 하기도 참 무서워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그걸 우려할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열어젖힐 수 있다.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아. 예. 지금 뭐 5일 유예했다고 해가지고 음. 그러면 이번 주까지는 주식 홀딩 할까요? 뭐 이런 게 가벼운 질문들을 던지고 싶었는데 좀 더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상황인 거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정말 장난하듯이 지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난 진짜 심한 말이 나올 뻔했어요. 사람인가 싶어요. 뭐냐면 적어도 국가 지도자가 네. 저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란의 재미삼아? 그럼요. 하루가 섬을 공격하고 나서 네. just for fun. Just for 나 fun. 재미삼아 몇 번 더 칠 수 있어. 그쵸, 이런 정말 예. 이게 전쟁을 하는 적어도 네. 어떤 나라의 국가 지도자가 전 세계의 눈과 귀가 거기 있는데 재미삼아 나 쟤네 나라 몇 번 더 칠 수 있어라는 말을 하는 게 이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트럼프가 저렇게 장남스럽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네. 상황의 심각성이라는 것은. 예, 그렇게 해서 조금 우리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이 급변동세를 하나씩 이렇게 조금 좀 해부해서 이렇게 보자면 봐야 될 부분이 좀 많고 여전히 안심하긴 조금 이른 급변동 장세 속에 있다. 이런 얘기까지가 일단 전장 뉴스입니다. 네. 지금 그래도 이제 국민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주식시장에 많이들 뛰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뭐 앞으로 더 들어가실 분도 있겠지만 이미 들어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럼 그런 분들의 비중이나 이런 포트폴리오는 좀 어떻게 구성을 네, 해야 둘로 나눠서 좀 할까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이미 예전에 들어가 있어. 네. 그리고 조금 일찍 들어가서 뭐 수익권이야? 다소간에 조금 네. 수익이 조금 왔다 갔다 해도 아직 수익 구간에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홀딩하기를 추천드려요. 네. 하루 내려갔다고 막 너무 불안해서 파시고 하루 올라갔다고 야 지금이야 끝났나 봐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그냥 홀딩. 편안한 마음으로 이 변동성 장세 끝날 때까지 홀딩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예 새롭게 이제 들어가실 분들은 덜어 이제 조금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가끔 보이긴 합니다만은 네. 예, 그거 조금 더 먹겠다. 아, 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 저점 매수야 이렇게 하면서 좀 부담스러워 아니 뭐야지 지금이 저점 매수할 때야 이렇게 막 조급해하면서 지금 들어가야 돼라고 하시기보다는 이 변동성 장세가 끝날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기를 또 추천드리고 다만 그래도 들어갈래 뭐 괜찮아요. 네. 그런데 B2는 금지예요. 그쵸. B2. 아, 예, 빚을 내서 예, 네, 원래도 금지. 원래도 예, 금지지만 예. 이 변동성 장세에서는 특히 금지입니다. 근데 정말 많이 늘었어요. B2가. 왜냐면 나 그때 못 들어갔잖아. 네. 지금 나 뭐 4천일 때 못 먹었잖아. 5천일 때 못 먹었잖아. 지금 오히려 저점일 때 들어가서 2배, 3배 뻥튀기 해야 그동안 못 먹은 거 먹을 수 있어. 뭐 이런 심정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닌데 네. 나만 못 들어갔어. 네. 지금 B2가 위험한 거는 두 가지예요. 아니 원래 빚이 위험한 거는 뭐 초등학생도 다 아는 무서운 거니까. 거죠, 빚은. 그 얘기를 굳이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B2의 위험성은 과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간이 내 편이 아니에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네. 뭐 기업 분석하고 네. 쌀 때 들어가면 되고 비쌀 때 트레이딩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공 투자의 여러 가지 팩터들을 막 공부하시는데 공부 안 하시는 분야가 하나 있어요. 시간이에요. 시간은 지표가 아니지만 네. 그래서 공부 안 하시지만 실제로 시간이 성공 투자에 굉장한 무기가 됩니다. 그걸 모르세요, 사람들이. 네. 그런데 B2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주 전에 말씀드려 볼게요. 화요일에 그 3일절 끝나고 3월 2일이에요. 화요일에 대폭락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 날 12% 더 폭락이 나왔어요. 또 폭락이 나왔죠. 예. 그 다음 날 10% 이상 올랐죠. 급반등이 나왔어요. 네. 근데 월요일에 폭락 맞은 분들이 화요일에 다 대부분 정리 매매 당했어요. 청산. 네. 하루만 버티면 그러니까요. 손실 수요일만 충분히 됐어도. 만회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하루만을 내가 못 쓴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오늘의 이슈가 주말만 넘어갔으면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에요. 증권사가 정해놓은 시간과 갚아야 되는 시간 며칠 안에 거둬야 되는 수익률의 타임테이블을 내가 정할 수가 없다라는 게 성공 투자의 어떻게 보면 한 무기를 버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을 잃고 싸운다는 개념에서 B2는 좋은 투자가 되기 어렵다. 네. 또 하나는 뭐냐면요. B2까지 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미 풀베팅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없으니까 B2까지 간 거지. 다 끌어모은 예. 거 아닙니까? 예. 풀베팅 했다라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회를 못 잡는다는 뜻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이 정도까지 내려가겠어? 라고 했는데 정말로 이게 펀더멘탈의 문제 없이 갑자기 내려갔어요.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네. 오히려 지금 사는 게 더 많은 같은 돈을 들여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예. 또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회사가 난 여기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호재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런 어떤 기회 비용이라든지 다양한 기회를 내가 충분히 향유해야 되는데 특히 이런 급변동 장세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요. 보석 같은 기회가 지금 나오네. 하는 데가 있어요. 네네네. 풀베팅이기 때문에 못 잡아요. 내가 풀베팅 할 때 생각했던 타겟 수익률보다 더 높은 기회가 생겨요. 그걸 못 잡아. 그러니까 B2니까 위험하다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B2의 한계라는 건 그래서 추가 기회 또는 시간 네. 이 두 무기를 버리고 사는 거다라고 해서 이 변동성 구간에서는 한 적어도 20에서 25% 정도의 현금을 좀 마련하고 계시면서 조금 상황을 보수적으로 편안하게 담담하게 보고 계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마이너스 내려갔는데 기다리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정말 시기가 어렵다.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뭔가 좀 버틸 수 있을 만큼 내지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은 지금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는 그리고 전장 뉴스를 조금 보시고 예. 금요일 앞두고 큰 변동성 상황에서 나는 이제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전에 네. 우리 시장으로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에 어떤 시나리오로 할 건지를 지금부터 한 2, 3일 좀 차분하게 네. 공부해서 주말을 세우기 전에 그 행동 패턴에 대해서 한 번쯤
재고해 보시기를 또 추천드리겠습니다. 평시 네. 같은 주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 이번에 주말은요. 올 주말이 네. 또 어떤 주말일지 모를 일이에요. 네. 네, 지난 네, 주말 그렇습니다.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주의를 깊게 봐주셔야 됩니다. 네.